왜? 이 땅은 아직도 자신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지 않았고 머지않은 시간 내에 개발될 가능성이 큰 땅이기 때문에 주목해야 합니다.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김종필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용도 지역별 건폐율과 용적률, 그리고 용도 지역별 건축 가능한 건축물의 종류에 대해서 살펴볼 겁니다. 준비된 내용 보시기 전에 이 용도 지역에 관한 개념을 조금은 살펴보고 지나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용도 지역이라는 것은 한정적인 국토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전국 국토를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으로 나누어 둔 제도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도시지역에서는 어떤 구체적인 용도 지역이 있으며 비도시지역은 또다시 어떻게 나누어지는지는 후반부에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용도 지역을 정한 이유는 제한된 국토, 한정적인 국토를 효율적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인구와 산업이 밀집된 도시지역과 그렇지 않는 비도시지역으로 구분한다라는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곳에서 건축할 수 있는 건축물의 규모와 종류가 각각 법에서 정해집니다. 오늘 그 내용, 그 원칙을 여러분에게 쉽게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왜? 성공적인 토지 공매를 위해서는 반드시 그 땅에 지을 수 있는 건축물의 규모와 건축물의 종류를 알아야 하기 때문에. 그러면 건폐율 개념부터 짚어보겠습니다. 건폐율이란 대지 면적 대비 건축 면적이 차지하는 비율입니다. 그 대지 면적 위에 최대한으로 건축할 수 있는 면적 비율을 뜻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토지가 200평입니다. 건축 면적이 30평입니다. 그러면 200분의 30 곱하기 100 하니 건폐율은 15%가 나왔습니다. 더 쉽게 말씀드리면 전체 토지가 100평인데 건축 면적이 50평이다 하면 이 토지의 건폐율은 50%가 되겠습니다. 건폐율이 높으면 건축물이 빼곡하게 들어가 있다라고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건폐율이 낮으면 건축물과 건축물 사이에 빈 공간이 많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방금 설명드린 건폐율을 식으로 나타내면 대지 면적분의 건축 면적 곱하기 100,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건폐율 개념 이것으로 정리 끝! 이어서 용적률 개념 보도록 하겠습니다. 용적률은 전체 대지 면적에 대한 지상 건축 면적의 합의 비율입니다. 지상 건축 면적의 합은 연면적이라고 표현합니다. 높이를 통제하는 개념이다, 이렇게 받아들여도 무방합니다. 자, 이 대지 면적은 앞에서 보신 것처럼 200평이고요. 건축 면적은 앞에서 보신 바와 같이 30평으로 보겠습니다. 그러면 대지 면적이 200이고요. 연면적이 30평짜리가 4개층이니 연면적은 120평입니다. 곱하기 100 하면 용적률은 60%가 되겠습니다. 한 가지 더 덧붙여 말씀드리면 용적률 계산 시에 지하층 면적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자, 용적률의 개념까지 정리가 됐습니다. 건폐율은 건물과 건물의 사이의 간격을 통제하는 개념, 그리고 용적률은 지상 건물의 높이를 통제하는 개념 정도로 받아들이면 조금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이어서 각 용도 지역별 건폐율과 용적률 살펴보겠습니다. 자, 앞에서 제가 용도 지역 간단히 설명드릴 때 전체 국토를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으로 구분하는 것이 용도 지역 제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도시지역은 크게 4가지 세부 지역으로 구분되어집니다.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 녹지지역, 우리가 알고 있는 그대로입니다. 근데 토지공매에서 눈여겨봐야 될 지역은 당연히 녹지지역 중에 자연녹지가 되겠습니다. 그 이유 간단하게 설명드리면 도시지역은 이미 인구와 산업이 밀집된 지역입니다. 그래서 주거지역, 상업지역, 공업지역은 이미 개발이 완료됐고 집가가 오를 때까지 오른 지역입니다. 별로 투자의 비전이 없는 지역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녹지지역은 녹지지역 중에 자연녹지가 도시지역이지만 아직 개발 여지가 남아 있습니다. 대규모 택지 개발, 신도시 개발이 가능한 지역이 바로 녹지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자연녹지는 머지않은 시간 내에 집가가 올라갈 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토지 공매에서는 눈여겨볼 필요가 있는 지역입니다. 자, 정리하시면 도시지역 중에 녹지에 주목, 녹지지역 중에 자연녹지 지역에 주목한다. 왜? 이 땅은 아직도 자신의 가치를 제대로 평가받지 않았고 머지않은 시간 내에 택지, 아파트 단지 등으로 개발될 가능성이 큰 땅이기 때문에 주목해야 합니다.
그리고 관리지역,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은 비도시지역인데 농림지역과 자연환경 보존지역은 정책적으로 개발이 제한되어져 있습니다. 토지 공매에서는 크게 다룰 일이 별로 없습니다. 물론 개발 호재가 있는 신도시 농림지역은 살펴봐야 되겠지만 그 외에 농림지역과 자연환경 보존지역의 토지는 토지 공매에서 큰 메리트가 없습니다. 하지만 관리지역은 이야기가 다릅니다. 관리지역은 도시지역과 농림지역, 자연환경 보존지역 중간에 있는 중간지역입니다. 보존관리지역은 자연환경 보존지역에 가깝고요. 생산관리지역은 농림지역에 가깝다 이렇게 보실 수 있겠습니다. 계획관리지역은 도시지역에 가깝습니다. 머지않은 시간 내에 도시로 편입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 계획관리지역입니다. 이것만 듣고 보면 비도시지역 중에 가장 비전이 있는 땅은 당연히 계획관리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도시지역 중에는 계획관리지역을 1순위로 주목하셔야 합니다. 계획관리지역에 주목해야 될 이유를 하나 더 말씀드리면 녹지지역 포함해서 비도시지역 중에 건폐율이 40인 용도지역은 계획관리지역밖에 없습니다. 녹지지역 포함 비도시지역의 건축물을 건축할 때에 가장 넓게 지을 수 있는, 가장 크게 지을 수 있는 땅이 계획관리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계획관리지역과 자연녹지지역 중에 어느 쪽을 더 추천하느냐? 이런 질문들 하시거든요. 그러면 저는 답해 드립니다. 저는 계획관리지역 토지를 더 추천해 드립니다. 그 이유를 4가지 정도로 압축해서 말씀드리면, 첫 번째, 건폐율 기준이 자연녹지에 비해서 높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 허용되는 건축물의 종류가 자연녹지에 비해서 많습니다. 세 번째, 상대적으로 지가가 낮습니다. 네 번째, 많은 사람들이 찾는 창고나 공장 설립이 용이합니다. 요 4가지 이유를 들어서 자연녹지보다는 계획관리지역을 더 추천해 드립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용도 지역별 건폐율과 용적률에 대한 설명은 마치고요. 이제 용도 지역별 건축 가능한 건축물의 종류 어떻게 검색하고 찾아보는지 그 방법을 최근 공매 사례를 통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공매 진행 중인 물건입니다. 충청남도 당진시 합덕읍 서구리 산 42-2번지 물건입니다. 지목은 임야고요. 계획관리지역입니다. 제가 앞에서 그렇게 강조했던 비도시 지역 중에 가장 미래가치가 높은 땅, 건폐율이 40%라서, 그리고 다른 땅에 비해서 지가가 상대적으로 낮아서, 그리고 건축 가능한 건축물의 종류가 많은 지역이라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찾는 창고나 공장 건축이 가능한 지역이라서 특히 계획관리지역을 강조해서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 땅을 건생을 짓고 싶다, 아니면 다중주택을 짓고 싶다라고 할 때에 과연 나의 계획이 실현되는지 되지 않는지 공매 입찰 전에 알아보셔야 합니다. 알아보는 방법 바로 왼편에 있습니다. 횡의 가능 여부. 자, 이 메뉴를 클릭하시면 대략적인 기준은 여기서 전부 확인이 가능합니다. 자, 건축이 가능한 건축물의 종류로 들어왔습니다. 단독주택 전부 가능하고요. 공동주택에서 아파트 제외하고 다 가능합니다. 그리고 건생시설은 웬만한 것 다 가능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각 용도 지역별 건축 가능한 건축물의 종류를 알아보는 방법까지 알려드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내용 조금 어렵긴 하지만 두세 번 반복해서 이 영상 보시면 충분히 이해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